자, 예, 보시죠. 그러니까 책의 193쪽이요. 그러니까 193쪽에 3-7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짜리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죠. 시 차원의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세 칸.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그 세무 인천시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150군데 사업을 하겠다. 첫째 줄 뭐라고 하고요. 정비 예정구역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 그걸 1차, 2차, 3차 몇 개씩 나눠서 하겠다. 뭐고요? 단계별 추진계획. 세 번째 칸요. 각각마다 001A 재개발 2016년에 출발시켜라. 150P 재개발 2025년에 출발시켜라. 그 시간표를 뭐라고 하고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라고 하죠.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시 차원의 계획이라고요. 시 차원의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시에서 세우는 거죠. 대도시, 소규모시에서 세우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지가 직접 결정하고, 소규모 시장은 지주사람에게 올려서요. 누구한테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행정계획이요. 뭐 절차 똑같죠.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요. 도심관리계획하고 아무 차이 없죠. 그러니까 공람 거치고, 그러니까 의회견 듣고,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결정한다. 라고 하는 일반 절차 똑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요. 뭐 여기에 써져 있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어느 곳이 정비사업 대상이 된다네. 최초 공개 시점이죠. 이때가 세상에 처음 발표된 최초 공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부터 투기권 설치는 걸 막아야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쪽수의 증가, 건축물 소유자 쪽수의 증가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이 아니라 뭐고요? 토지의 분할에서 쪽수 증가,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쪽수 증가를 이때부터 막는다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보시고요. 그러니까 문제요. 그러니까 7번 문제. 1번. 기본계획에는 정비계획 위치 및 면적,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1차, 2차, 3차,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몇 년도에 출발시켜라가 포함된다. 출판요. 정비구역은 무슨 계획이고요? 정비계획이죠. 이거는 시간표고, 이거는 A 사업 출발시켜라, B 사업 출발시켜라. 그러니까 정비구역은 정비계획이고, 다음에 그러니까 2번요. 출판요. 무슨 시 차원의 계획이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시, 소규모시를 얘기하는 거지. 군에는 10년짜리 시간표가 세울 리가 없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러니까 시장 또는 X, 군수 X, 관할구에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행정계획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똑같죠.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6글자. 주민 의견 청취 2글자 공람이고 공청회 아니죠. 공청회가 아니고 뭐 공청회 딱 4번 따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10년짜리 시간표 몇 년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한다가 있죠. 동그라미 7, 8, 9 묶어서요. 가장 최초 공개 시점부터 투기권 설치는 걸 잡자라고 하는 거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공람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공람 중, 최초 공개 시점, 최초 공개 시점인 지역에 대해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형질 변경하는 사람 크게 하면 폭탄으로 산 깎고 작게 하는 사람 삽질하고 옆에서 뭐라고 하고요? 삽질하고 있네. 삽질하고 있으면 새 아파트 나와요? 아니죠. 토지의 분할과 건축물의 건축이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란 8번 정비사업 3글자 한 글자 몇 년요? 3년 플러스 1년이죠. 그러니까 유행이 제한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 하나에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9번 유행이가 제한된 지역에서 유행이를 하려는 자는 시장수에게 신고하고 신고세만 한다고 나 토지 분할한다, 나 건물 짓는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허가를 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책의 193쪽, 그러니까 3-8번, 그러니까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이 있죠. 먼저 첫 번째요.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단지가 아닌 밖의 건물들은 장부로 처리하면 되고 20년, 30년, 40년 있죠. 장부로 처리하면 되고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상가도 같이 재건축할 수 있죠. 그러면 상가도 포함되죠. 아무튼 단지 내의 건축물 대상으로 하고 아래 첫 번째 칸에 첫 번째 줄에 그러니까 오른쪽 1번 줄품 보시죠. 시간표에서 2020년 시 재건축 출발시켜라. 2020년 시 재건축 출발시키려면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철거할지 말지 재건축을 할지 말지를 해야죠. 다음에 왼쪽에 작은 2, 3, 4가 있죠. 뭐 입안 제한에 앞서 등등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한다고요.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전진단 할지 말지를 관청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이 요청은 간단해도 됩니다. 10분의 1 이상 동의.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아무튼 공법에서 보면 아주 약한 그러니까 요건이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8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뭐 내외를 불문하고 XX 모든 X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 주택단지가 아닌 쪽은 장부로 처리하면 되고. 동그라미 3번. 정비계획에 위반을 제한. 하려는 자는 그러니까 위반 제한하기 전에 해당 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에 넷째 줄 끝에 있는 요청이 있으면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또 법조문 맞고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위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데 요청부터 30일 이내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통보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이 엉망진창인데,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이 우선은 초점이죠. 안전진단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잠실 주공 5단지 3억 3천만 원. 뭐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죠. 큰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전진단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시고, 동그라미 2번, 3번에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때 됐으면 안전진단 실시해야 되고, 동그라미 3번 요청이 있으면 안전진단 실시한다. 그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뭐 동그라미, 그러니까 아무튼 3번과 5번의 차이점이 그런 거라고요. 책 다음 장 보시죠. 그러니까 194쪽이요. 194쪽에 3-9번. 그러니까 정비계획 결정에서 정비구역 지정한다. 정비기본계획 예정구역, 정비계획 정비구역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3-9요.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은 10년짜리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른쪽 정비계획은 그러니까 이 사업 출발시킨다. 하나하나의 정비사업들, 정비구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3-10번 정비계획 위반과 결정이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누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하죠. 특광시군이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특광시군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계획을 세우냐면 시군은 더 이상 아랫사람 없죠. 따라서 시군, 그러니까 지가 계획을 세워서 지가 결정하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죠. 그러니까 구청장의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그걸 받아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탱탱 놀고 있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절차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똑같죠. 그러니까 공람 거치고, 그러니까 지방의 의견 듣고, 여기 협의 빠지는 건 거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넘어오면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건 똑같고, 여기에 하나 뭐가 붙어 있고요. 일반 사람들 잘 모르니까 설명해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선 절차는 일선기관이, 설명회, 공람, 의회견 청취는 누가 한다고요? 시, 군, 구가 하는 거죠. 올라오면 특광시군은, 그러니까 여기 좀 성격이 다른 거죠. 구청장이 일선 절차 거쳐서 올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심의 거쳐 지정. 시장군수는 더 아래 사람 더 없으니까 지가 일선 절차 거치고 지가 심의 거쳐 지정. 일선 절차는 일선기관이, 여기도 일선 절차는 일선기관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 절차 다 됐고요. 그러니까 3-11 정비구역 분할과 통합 결합이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칸, 그러니까 네 칸 중에요. 3-11 중에 그러니까 무슨 고속도로 몇 공구 몇 구간, 그러니까 시행자가 쪼갠다. 그게 특별한 거죠. 세 번째 칸 개발구역 지정 국시대, 그러니까 분할과 결합 국시대가 하죠. 네 번째 칸 정비구역 지정 특광시군 분할과 결합과 통합 특광시군이 합니다. 두 번째 칸 시설부지 위치결정 국시대, 그러니까 누가 쪼갤 수 있다고요? 시행자가 쪼개서 한다. 그게 특별한 거죠. 3-12는 좀 이따 보시고요. 그러니까 문제 보시죠. 문제 9번이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한다. 이건 기본이고, 다음에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기지산대도 제한할 수 있고, 개발사업 하게 해달라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 있고, 정비구역도 제한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의 제한이 있는 경우 제한일부터 45일 X 60, 여기는 60입니다.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다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이거 60일 플러스 30일 갖고는 시험 나온 적은 없고,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기지산대 제안에 대해서 며칠 플러스 며칠 안에 대답하고요. 45일 플러스 30일 안에 대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5번. 칠판이요. 다시요. 일선 절차는 일선기관이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맞게 고치려면, 아무튼요. 어차피 X가 돼 있으니까 따로 고치지 마시고, 셋째 줄에 있는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주민 설명회도 하고, 30 이상 주민에게 공람에서 의견도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듣고 하는 거는 칠판이요. 그건 다 누가 한다고요? 시, 군, 구가 하는 거죠. 그거는 시, 군, 구가 합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특별상 광역시장은 구청장이 그거 다 처리해서 올라오면 뭐 거쳐서 지정하면 끝이고요. 심의 거쳐 지정하면 끝이고, 시장군수는 더 아랫 사람 없으니까 지가 다 절차 거쳐서 지가 심의 거쳐 지정하면 끝이죠. 그 짝대기 뒤에요. 도시계획에는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가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7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설주택 환지 방법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은 준 X, 준주거가 아니라 2종 일반 주거지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첫째 줄에 시설주택 환지가 부분 철거, 부분 개량입니다. 관리처분과 환지는 전부 철거이고, 그러니까 관리처분과 수용은 전부 철거이고, 그러니까 환지는 건물은 손대지 않는다고요. 이것도 주택을 보존한다. 건물을 손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얘기 드리면, 그러니까 좀 자료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디다 메모를 하시죠. 지금 여기가 9번 문제의 동그라미 7번이죠. 그러니까 9번 문제의 동그라미 7번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있죠. 주거지역 세 글자 뭐가 있고요. 전일준, 6글자 전양호 1필리, 6글자 12, 1, 2, 3준이 있죠. 그러니까 12, 1, 2, 3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요. 그러니까 달동네 지원 사업을 하자고 정해졌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조용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양호한 건 안 되죠. 다음에 저층, 중층, 고층 아파트도 못 짓는 4층짜리 그건 안 되고, 그래서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본다. 그게 그러니까 부분 철거, 부분 개량이면 중층 정도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2종 일반이면 되고, 그 다음에 전부 철거이면, 그러니까 관리처분과 수용이면, 그러니까 높은 아파트 올라가야죠. 3종 일반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전부 철거에다가, 그러니까 임대주택수 200채 이상이면 플러스 알파 다른 요건이 있으면 돈 더 벌어라. 준주거지역으로 자동방으로 바꿔준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바글바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용도지역을 자동방으로 바꿔준다. 달동네 지원사업, 무허가 판자촌, 녹관농자에 있겠죠. 거기다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으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철거일 때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동그라미 8번. 그러니까 짝대기 뒤에요.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하거나 서로 연접하지 않은 두 이상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치결정 누가 하고요? 칠판이요. 위치결정 특광시군이 하죠. 따라서 동그라미 8번 시작하는 정비사업 시행자 XX, 정비구역 지정권자 특광시군, 정비구역 지정권자 특광시군이 그러니까 지정하는 사람이 분할, 통합, 결합 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번 문제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에 해제를 요청해야 하거나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하는 사유가 정해져 있다. 틀린 것은 책 보시고요. 책이요. 195쪽에 3-12가 있죠. 그러니까 3-12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된다. 공익사업 일정한 속도를 갖고 와라. 속도를 못 맞출 것 같으면 그러니까 없애버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질문 보시죠. 어디 재개발, 비재개발 2019년에 출발시켜라. 그러면 2019년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19, 20, 21, 22 되도록 안 나오는 뭐고 있어. 할 마음 없으면 없애고.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지나도록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했으면 추진위원회 만들어야죠. 우선 3-12 그림부터 보고요. 문제는 문제대로 다 볼 거니까요. 책 볼 때는 책 보고, 문제 볼 때는 문제 보고, 그러시자고요. 자, 정비구역 정했으면 추진위원회 신청 들어야죠. 몇 년요? 2년. 추진위원회부터 조합 신청 몇 년요? 2년. 그런데 보시죠. 건너 2년인데 추진회 없이 바로 갈 때는 몇 년요? 조합까지 갈 때는 3년. 조합을 만들었으면 조합에서 설계도 들어가야죠.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칠판요. 재개발사업 소유자 팥죽 할머니가 사업을 할 수 있죠. 팥죽 할머니 다섯 글자 몇 년요? 팥죽 할머니 처음 시청 오시는 때가 사업시행계획 신청이죠. 이상들이 있습니다. 문제 와서요. 10번 문제 동그라미 1번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되는 날까지 관청이 지정하지 않거나 하급청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3번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4번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5번 토지성 소유자 팥죽 할머니이죠.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토지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 있을 날부터 5년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11번 문제요. 정비구역에서 시장구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 공익사업 알고 있죠? 이러저러한 사적개발들 하지 말라고요. 다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근데 가비연부까지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동그라미 1, 2, 5, 7은 허가를 받아야죠. 동그라미 1번 가주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물 지어놓고 새 아파트 내놔라 하겠죠. 금지고. 용도 변경의 대표적인 예로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 몇 명이요? 다가구 1명이죠. 다세대 20명이요. 수명이 아니라 3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집주인 몇 명이요?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한다고요. 뭔 집을 지어요. 요것만 해서 한 층만 올리면 아파트 30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이니까 집주인 1명 아파트 한 채 받는 건데 그걸 뭐로만 바꾸면 다세대로 바꾸는데 뭐가 필요해요? 층수 하나만 필요하죠. 층수 하나만 올리면 집주인 몇 명이요? 30명 아파트 몇 채 받아가고요? 30채를 받아가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앞둔 곳에 다가구가 제일 값이 뛰는 거죠. 그쪽 수준가 안 된다.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괄호 열고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괄호 닫고 당연히 물건 쌓아놓는 행위 중에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이겠죠. 동그라미 3번 끝에 탈곡장의 설치 탈곡장 지붕 없으니까 지 맘대로 지어도 되지만 어찌고가 붙어있으니까 죄송합니다. 탈곡장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어찌고가 붙어있으니까 허가받지 않고. 동그라미 4번 토지 행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저쪽고가 붙어있으니까 허가받지 않고. 5, 6, 7 묶으시고요. 5, 6, 7 한 세트이죠. 중목의 벌채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한 거 꽂아놓고 돈 내놔라 할 사람들 대부분이죠. 근데 꽃나무 잠깐 꽂아두는 거예요.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받지 않는다. 가르치려. 그런데 농지 손대는 건 금지 허가받아야 된다. 경작지 농지에다가 꽂아두는 건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5, 6, 7 그 흐름들 아시겠죠? 12번 문제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내용이다. 조합설립 추진회 뭐고요? 정오의 깡충이죠.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동그라미 1번에 있고요. 5인 이상 나서서 과반 동의를 받아서 추진회 승인을 받는다. 동그라미 1번 추진위원회는 동그라미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성 소유자 2분의 1 x 이상 x 도시정비법의 쪽수의 2분의 1 없죠. 과반 2분의 1 초과가 과반이죠. 과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5 동그라미 5인 이상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정오과 추가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으며 까지는 맞죠. 전문관리업자요. 돈 받고 일 대신해주는 업체이죠. 추진위원들 지네들이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돈 줘서 일 시킬 수도 있고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은 누구만 하는 거고요. 시행자가 하는 거죠. 이 정비사업 시행자가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자와 계약을 맺는 겁니다. 시행자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뭐예요? 조사모, 조합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조사모인 거지. 추진위원회가 아니까 인격이 아닌 거죠. 시행자가 아닌 겁니다. 13번 문제요. 그러니까 조합으로 오게 되고, 그러니까 책의 195조, 그러니까 3-13. 그러니까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앞에 표에서 두 문제, 세 가지 사업의 특성, 그다음에 세 가지 사업의 차이점, 재개발 조합의 차이점, 공통점까지 해서 두 문제이죠. 그러니까 조합이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과,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의 차이점이 있죠. 뭐 저기 있는 거 다 있으면 그러니까 저기 있는 거니까 안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참여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조합을 만든다. 어떻게 해요? 쎄쎄쎄 하나 둘셋 박삼돌이죠. 쎄쎄쎄 하나 둘셋 박삼돌이고, 그러니까 동마다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첫 번째 칸 3-13에서 재개발 쪽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재건축 주택단지가 아니면 쪽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재건축 주택단지면 각 동마다 과반과 쪽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 쪽 가세요. 3-14 일반적인 빼고 3-15 그러니까 조합원,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이요. 그 토지등 소유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요건에다가 누가 조합원이 되냐? 재개발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어서 강제가입이고, 재건축 사익사업이죠. 사익사업이니까 민법 좋고 누구만 조합원이 되고요. 동의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 정당한 재산권 사고팔 수 있죠. 그런데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사고 팔아봤자 권리행사를 제한하겠다. 낡은 아파트 사고 팔 수는 있지만 일정 특정 지역 일정 시점 뒤로는 조합 낡은 아파트 사도 조합은 주의를 주지 않겠다. 다섯 글자 뭐고요? 투건조 개관이죠. 투건조 개관. 투기과일지구 아니면 지 맘대로 사고 팔고 조합은 지 사고 팔 수 있고, 투기과일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인가 후, 즉 여기서부터 낡은 아파트 사봤자 조합은 주의를 주지 않는다. 새 아파트 입주권을 사고 팔 수 없다. 가장 초장부터 규제를 하는 거고요. 투건조 개관, 재개발 사업 경우에는 관리지분계인가까지는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고 조합원주의 사고 팔 수 있고, 이 뒤로는 낡은 아파트 사봤자 조합원주의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만요? 투건조 개관에서만요. 어느 지역 투기과일지구에서 일정 시점 조합 설립인가 후 관리지분계인가 후, 낡은 아파트는 사고 팔 수 있지만 사고 팔아봤자 조합원주의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상이 있고, 그 다음에요. 조합의 일상 틀이 있죠. 그거는 어디 개발법에 있으니까 따로 안 써도 괜찮고요. 조합의 주인은 누구고요? 조합원이고,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그 다음에 정관, 조합원 전체 약속이 정관. 중요한 건 총회에서 결정하고, 어지간한 거 결정하라고 대의원회. 결정된 거 집행하는 집행부 임원이 있죠. 근데 이제 운영의 공통사항 포함해서 두 문제인 거죠. 공통에 대한 이러저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선 차이점이요. 13번 문제요. 13번. 조합 설립과 조합원에 대한 내용. 동그라미 1번.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면 쎄쎄쎄 하나 둘셋 하나인 거죠.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돈을 받아 시장구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한 사람이 두 장 찍으면 두 군데에 동시에 올라가는 거죠. 개똥이 아줌마요. 만제곱미터 한 표 올라가고 만제곱미터 올라가고, 소똥이요. 100제곱미터 한 표 올라가고 100제곱미터 올라가고. 동그라미 2번 재건축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 동의와 2번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구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등은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XX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이 범인 한 서면 동의서에 사실 그거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신분증명서 4번을 첨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쎄쎄쎄 하나 둘 셋 등등등 아니면 정우의 깡충 과반 등등 동의를 받으려면 조합사무소에서 직접 프린트 끌고 갖고 와서는 안 되고 프린트해서 시장에 갖고 간다고요. 그러면 시장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도장을 찍어준 그 동의서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등은 시장 군수 등이 검인한 서면 동의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동그라미 5번, 6번 묶어서요. 엇갈려있고 틀렸죠. 7번이요. 재개발은 강제가입, 재건축은 동의자만 조합원. 동그라미 5번 재개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그냥 그것만 빼면 되죠.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 로 한다가 뭐고요? 강제가입이죠. 강제가입. 그러니까 강제가입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X를 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그러니까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그냥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는 거죠. 다음 하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8번. 그러니까 여러 명 토지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한 때에는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 그 집 식구들, 그 돈이 다 똑같은 돈이죠. 다 한 표. 대표 1인이고, 동그라미 9번.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른 투기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하는 경우 조합 설립인 경우 틀렸죠. 기억번 건축 사업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 후. 니은번 재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이겠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14번 문제는 뭐 이것저것 복잡한 게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 보면서 가시죠. 그러니까 책에 뭐 한 군데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책에, 그러니까 몇 쪽이냐면, 그러니까 168쪽이요. 168쪽에 5번 조합 설립이 있습니다. 뭐 양걸 1번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양걸 2번 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뭐 양걸 4번 5번 뭐 양걸 5번 뭐 겸임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조합 임원수로는 조합장 1명 이사는 3명 이상이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사니까 이하요 이상요 이상이죠. 3명 이상. 숫자가 많으면 5명 이상을 둔다.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잘하는 사람은 계속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양괄 6번 조합장 이사에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책 168쪽이요. 양괄 7번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고요. 뭐 동그라미 1번 미성년자 등등이 있고, 뭐 동그라미 5번 이법 도시정비법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 형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동그라미 4번 첫줄 끝에는 2년 동안 머리선 벽 보고 머리선 반성하라고요. 반성 두 글자 2년. 근데 동그라미 5번은 도시정비법 5년인 거죠. 양괄 8번 양괄 9번 퇴임된 임원이, 그러니까 퇴임 전 관여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뭐 당연한 얘기죠. 짜장면 외석감 띄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171조 굵은 7번 총회가 있고, 그러니까 양괄호 1번 그러니까 총회가 있고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양괄호 3번 조합장은, 그러니까 총회 가서 사회 보고 대의원회 가서 사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합장은 이것저것 다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사감사는, 그러니까 임원은 나머지 이사감사 나머지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의결과 집행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죠. 양괄호 4번 조합총회 의결은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고, 다음 중요한 네 가지는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총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총회 의결이요. 그러니까 출석. 그러니까 10분의 1 이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10분의 2 시작하는 창립총회. 조합에서 할 일이 뭐예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은 10분의 2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나머지 다음 와서요. 그러니까 8번 그러니까 조합 정관에서 정한 사항 중 조합
그러니까 그 중에 6가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시장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다음 6가지이다. 그 박스에 1, 2, 3 묶어서 자격 쓰시고요. 자격. 그러니까 조합은 자격. 내가 잘려날 수 있죠. 1번 조합은 자격, 2번 조합은 제명 탈퇴 교체, 3번 예정구역 유치 면적. 이 바뀌면 내가 잘려날 수 있고 4, 5, 6 묶어서 돈 쓰시고요. 내 통장에서 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의 비용 부담, 정비사업비, 그다음에 시공자 선결계좌 선정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요. 그러니까 짚어 보시죠. 그러니까 총회는 그러니까 총회에서 의결하려면 의결은 그러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초과 3분의 1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4분의 1, 그러니까 과반 출석하고 출석자의 과반 찬성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고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이면 3분의 2 이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정관 중에서도 지금 보신 중요한 6가지, 그러니까 자격 3가지, 돈에 대한 3가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변경인데 사업비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가 있으니까 어디다 쓰실까요? 그러니까 그냥 저 아래다 쓰시죠. 그러니까 171쪽 아래가 잠깐 자리가 되나요? 여기가 총회니까요. 그러니까 171쪽 아래요. 그러니까 요거 총회 의결을 갖고 이제 한두 번 나왔으니까 총회 의결만 더 해서 쓰죠. 그러니까 총회 의결 3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러니까 2분의 1 초과 곱하기 2분의 1 초과. 그러니까 결국 4분의 1 초과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4분의 1 초과인 거고 100명이 있다고요. 100명이면 반 넘게 참석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51명이죠. 그 다음에 참석자 중에서 반 넘게 찬성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26명이죠. 이게 결국은 4분의 1 초과라고요. 결국 이건 민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지간한 조직들은 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한 것은 그러니까 2분의 1 초과로 결정한다가 있죠. 2분의 1 초과로 결정하는데 여기를 잘 쫓아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관 저걸 다 써야 되겠군요. 사업 시행 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은 2분의 1 초과로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정관 중 지금 책에 보신 6가지, 그러니까 사업시행 계획으로 그러니까 사업비 그러니까 10% 이상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으로 그러니까 사업비 그러니까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이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뭐 엄청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번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4분의 1 초과, 2분의 1 초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까 보셨죠. 자, 아까 보셨고 이제 문제 보시죠. 문제 보시면 14번이요. 조합 운영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14번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으시고 동그라미 1번, 2번, 동그라미 1번 조합이 정관 변경하려면 총회를 개최해서 그러니까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시장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비용 부담 조합의 회계 등 법령에 정해진 6가지 사항에 대한 정관 내용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출판형 6가지는 얼마 이상이요? 3분의 2 이상 10분의 9는 너무 세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시장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4번과 5번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4번과 5번 묶어서 동그라미 4번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조합은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동그라미 5번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은 그러니까 모의로 하면은 20%가 되겠네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 우편 투표, 대리 투표 되지만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출석해야 되는 게 10분의 1, 10분의 2는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6, 7, 8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6, 7, 8 묶어서 그러니까 메모들 아무튼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써놨습니다만 동그라미 6, 7, 8 그러니까 총회 의결은 그러니까 이 법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은 과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과반 찬성으로 한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고요? 4분의 1 초과가 되죠. 동그라미 7번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동그라미 8번 조합은 자격 등 법령에 정해진 6가지 사항에 대한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이라 하더라도 괄호 넘어와서요. 사업비가 10% 이상 들어가는 경우에는 조합은 10분의 9는 너무 세고 얼마라고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더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모든 것 다가 지금 거기 써져 있는 게 전부 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대의원을 줍니다. 왜요? 어지간한 거 결정하라고 대의원회이죠. 중요한 거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그러니까 10번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정관의 변경,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조합 합병 또는 해산 등 관한 사항 등에다가 플러스 8가지 쓰시고요. 플러스 8가지 모두 13가지 쓰시고요. 모두 13가지. 지금 중요계획 2가지, 정관, 임원, 합병해산, 거기다 기타 8가지, 13가지 사항은 대의원에서 X요. 뭐고요?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거기 써진 5가지는 개발법에서도 4번이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7번이요. 조합이 합니다. 조합이 할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이고, 그러니까 조합의 핵심이 뭐예요? 정관이죠. 정관의 변경. 그 다음에 임원, 집행부 누구로 할 건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조합 간판 내릴지 말지, 합병과 해산 5가지는 당연히 써져 있는 5가지는 당연히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글자를 외운다기보다도 취지를 이해하시면 좀 낫고요. 15번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임원 등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조합의 임원은 3년이야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은 감사와 이사가 서로 엇갈려 있죠.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 소송할 때는 내부감독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동그라미 3번, 4번, 이 법에 무슨 법이라고요? 도시정비법 5글자 있죠. 도시정비법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 형 선고받고 2년 X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따로 있습니다만 봉투 열렸네. 몇 년짜리 수갑이요? 5년짜리 수갑이죠. 그 뒤에 볼 거고요. 짚었으니까 보시면 16번에 동그라미 6번.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관리사, 금품 등 봉투 16번에 동그라미 6번이요. 16번에 동그라미 6번 금품 등 봉투 열렸네. 몇 년짜리 수갑이요? 5년짜리 수갑이죠. 5년이야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15번에 동그라미 4번 15번에 동그라미 4번도 5년은 반성을 하라고요. 또 나올 수도 없죠. 빵이 들어가 있으니까. 동그라미 5번 15번에 동그라미 5번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효력을 유지한다. 짜장면집 외상값 띄어먹으면 안 되죠.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이 있습니다. 책 뒤로 가서 보시죠. 책에 196조 3-16 시공자 선정 조합 등 시행자 확정 후 시공자를 선정한다. 시행자가 정해져야 그 시행자가 돈 줄게 와서 콘크리트 비벼 시공자를 정하는 거죠.
또 한 발 더 나가서 시행자를 정하기만 하면, 시행자로 확정만 되면 바로 시공자를 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합 서기만 하면, 소유자 정해지기만 하면, 시주지 정해지기만 하면 바로 그러니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공자 선정,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이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공자를 선정하냐고요. 그 각각마다 다 시험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두째 줄이요. 조합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조합 설립인가 만들어졌죠. 설립인가만 받으면 바로 중요한 거니까 어디에서요? 총회에서 어떻게 해요? 부정, 비를 막기 위해서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랫줄 백인 이하 조합, 찌끄만 조합. 조합은 조합이죠. 조합이니까 언제요? 조합 설립인가고 어디에서요? 총회에서요. 찌끄만 조합 규모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뭐 자체 약속을 하라고요. 우리 조합은 우리 동네에 본사 주수지를 둔 그러니까 건설업체 중에서만 선정하겠다든지 자체 약속으로 정한다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토지등 소유자 파축 할머니가 합니다. 파축 할머니 처음 시청 다녀오실 때가 언제예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때죠. 자체 약속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구수 주공 지정개발자 예외적 시행자가 있죠. 출판요. 이러저러한 8가지 사유로 소유자 조합 지키고 우리가 들어간다. 이러저러한 3가지 사유로 소유자 조합 지키고 우리가 들어간다. 확정되면 그러니까 예외적 시행자 지정고시 후 그러니까 비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그때는 소유자 등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문제 16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조합 설립부터 X요. 추진의 X요. 추진의 X 뭐 다 틀렸죠. 다 틀렸고요. 추진위원회는 조사모이지 인격도 아닌 거죠. 시행자도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뭐고요?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중공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조합은 100명 이하, 정비사업은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동그라미 2번 재개발 사업을 토지등 소유자 시행하는 경우 파축 할머니 주체로 서는 게 언제요? 시청이라도 다녀와야죠. 시청 다녀오신 때가 언제고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그러니까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한다. 뭐 동그라미 번 봉투 열전매가 있죠. 다음에 있고요. 그러니까 17번은 이제 설계도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이고 뭐 사업시행계획은 뭐 설계도 뭐 특별한 거 아니고요. 먼저 그러니까 17번에 뭐 동그라미 1, 2, 3은 뻔한 겁니다. 인가를 받았습니다. 변경할 때 뭘 받아야 되고요? 인가를 받아야죠. 인가를 받았습니다. 변경할 때 뭘 받아야 되고요?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게 중요한 변경이면 그러니까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게 경미한 변경이면 그러니까 절차를 줄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거나 신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은 워낙 소송도 많고 그래서 뭐는 하라고요? 신고는 하라라고 하는 거죠. 뭐 동그라미 1번을 다 외우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그러니까 이쪽 설계도와 관련해서 시험 지문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걸 다 써놓은 겁니다. 중요한 건 7번이요. 중요한 건 이거밖에 없죠.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업망 건물업망 여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 어떤 건물을 집어넣겠다. 어떤 시설 어떤 건물을 집어넣겠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17번에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설계도서, 토지용계획, 그러니까 건축물 배치계획, 건축물 높이 영종률 등에 대한 건축계획,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과 건물, 어떤 시설, 어떤 건물을 넣겠다가 초점인 거고 나머지는 그냥 다 부수리기들이라고요.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세입자 주거 이주대책, 사업 시행기간 동안 범죄 예방대책, 교육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시장수 등에게 뭘 받아야 되고요?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 내용을 변경 정비사업 중지 폐지하려면 변경 인가이죠. 뭐 중요하거나 경미하거나 그런 게 붙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경할 때 인가 받는다. 그 절차 그대로죠. 변경할 때 신고해야 된다. XX 인가를 받아야 된다.
다음에 동그라미 3번까지요. 동그라미 3번 그 위에다가 동그라미 1, 2 세트로 묶으시고 동그라미 1, 2, 3이 이거라고요. 인가받는다. 변경 때 인가받는다. 중요하거나 경미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단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 내용 가운데 사선 그거고요. 정비사업의 10% 범위 10% 범위에서 변경 대지면적 10% 범위에서 변경 괄호 넘어와서 건축물이 아닌 부대 복리시설 설치규모 확대하는 때 등 대통령장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때는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인가받은 거 변경 때 인가받는다. 그 다음에 경미한 변경 신고한다. 그냥 기본사항이고 동그라미 4번이요. 딱 2번 나왔습니다. 시장수승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인 지정개발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정비사업비의 2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예치금은 정비사업이 끝내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음에 확정되는 청산금 지급이 완료될 때 반환한다. 그 둘째 줄에 지정개발자이죠. 땅 부자 3가지가 있습니다. 땅 부자 3가지 가운데 그 중에 토지 등 소유자라고요. 그래서 민간이죠. 민간은 부도 파산 걱정된다.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돈 꺼내 쓸 거예요. 문제 없으면 돌려드려요. 그런 게 예치금이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 없으면 돌려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동그라미 5번과 5번과 6번이 대비되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쓰시죠? 동그라미 5, 6, 7, 8이 있는데 6, 7, 8이 한 세트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과 6번이 대비되는 겁니다. 5번 앞에다가는 3가지 사업, 6번, 7번 앞에다는 2가지 사업의 차이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5번이요. 사업 표시하시고요. 사업이니까 3가지 사업이죠. 무슨 사업이 있고요? 주거, 재개발, 재건축 다 있습니다.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어디론가 이사 갔다가 새 아파트 만들어지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사업 모두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과 밖에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3가지 모든 정비사업 시행으로 설계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소유자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3가지 사업은 그냥 이사대책인 거고, 동그라미 6번은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여기서는 재건축 빠지고요. 재건축은 돈 많은 동네죠. 알아서들 나가시라고요. 동그라미 5번은 그냥 이사대책 세운다. 포괄적인 얘기고, 동그라미 6번은 기업과 니은 둘 중에 하나,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동그라미 6번 첫째 줄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설계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를 안설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 그 기업과 니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 동그라미 6, 7, 8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 기업권 임시거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 땅 씁니다. 기업권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사업 시행지로부터 임시거주에 필요한 건축물 토지 사용 신청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대부분은 면제한다. 즉 재개발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은 공짜로 쓸 수 있다. 사용료 대부분은 면제한다. 동그라미 8번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어지는 서로 대비되는 거고, 근데 동그라미 5와 6은 글자를 보면은 무슨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지만 그 동그라미 6번에 기업과 니은 구체적인 대책이 있죠. 니은에 동그라미 6번 넷째 줄 니은에 융자를 알선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거는 2가지 사업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에만 해당합니다. 동그라미 9번이요. 주거환경 개선에다가 괄호 열고 지원 쓰시고, 지원 사업이죠. 돈 쓰면 지원이나 잘 하라고요. 쓸데없이 채권 살 필요 없다는 거죠. 지원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 받는 데나 등기할 때 어찌고 법에 국민적 채권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쓸데없이 채권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다음 18번이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위한 그러니까 수용과 매도 청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설계도 여기는 시설공망 건물공망에서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에 뭐 그러니까 개똥이가 그러니까 농협에서 얼마 빌렸는지, 그러니까 소똥이는 해말공구에서 얼마 빌렸는지, 뭐 거기 소나무, 잣나무, 철제, 자바라, 베이식 펜스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찾을 리도 없죠. 그러니까 수용대상 목록이 어디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설계도에 들어갑니다. 목록 발표됐으면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두 번째 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끊어서 보시면, 그러니까 18번이요. 그러니까 18번에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 취득, 수용과 관련해서 정비구역 X, 지정 X 고시가 있을 때는 토지상법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4글자 외로워서 살 수가 없다고요. 사업인정 6글자 뭐고요? 사업인정 목록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7번이요. 그런데 그 목록이 도시정비법에는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사업시행계획이죠. 동그라미 1번 첫 줄 끝에 정비구역 지정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 괄호 열고 목록 괄호 닫고 뭐 인가까지 쓰시면 되겠네요. 사업시행계획 목록 인가 고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목록 고시가 있을 때는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사업시행계획 발표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가 되죠. 그 다음에 재건축 그 매도 청구인데요. 그러니까 책 보시죠. 그러니까 책에 197쪽이요. 197쪽에 3-17 매도 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요. 그러니까 조합에 재건축 동의자만 조합원, 그러니까 100명 중에 80명은 찬성했고 20명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도까지 왔어요. 설계도까지 왔는데, 그러면 니네들, 그러니까 우리 도장 받으려고 그랬는데 찬성하지 안 하고 있었지? 4분의 3은 필요했었잖아요. 75명이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니네들은 안 줘. 그러면 나쁜 사람이라고요. 나쁜 조합이죠. 한 번 기회는 주라고요. 설계도가 확정됐으면 지금 찬성한 사람 80, 그러니까 불참한 사람 22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기회를 주라고요? 분양 신청에 대한 기회를 주라고요. 여기는 조합장, 개똥이가 조합장, 너랑은 내가 안 해. 너랑 같은 하늘을 두고 사나봐라. 그래서 개똥이가 싫어서 안 한 거고, 이제 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기회는 주라고요. 그러니까 20명에게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졌으면, 그러니까 그로부터 그러니까 30일 안에, 자, 마지막 기회 줍니다. 마지막 기회 참여하세요. 그래서 20명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80명은 참여해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20명 중에서 에휴, 저 개똥이는 죽어도 싫은데 그래도 어떡해요? 내가 돈 되는데 안 할 수는 없지. 그래서 나는 들어갈란다. 10명이요. 내가 너랑 같이 하나 봐라. 내가 돈 안 벌고 말지. 5명.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20명 중에서요. 아무 대답도 없어요. 원래 참석한다고요? 안 하겠다고요? 안 하겠다고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참여할 기회를 줬는데 근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참여예요? 불참이에요? 불참이죠. 그러니까 불참이 되고요. 이걸 며칠 안에, 얼마 안에 대답을 하라고요? 2달 안에 대답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딱 끝났으면 이제 이 사람들은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 걸 뺏어야죠. 매도 청구. 재건축이니까 매도 청구 뺏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80명에 플러스 10명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5명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것을 매도 청구 하라고요. 얼마 안에요? 그러니까 2월 안에 그러니까 매도 청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22입니다. 그러니까 322, 30일 2월이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 분양 신청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요. 분양 신청 기회를 주는 거니까 뭐가 있은 다음에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있은 다음에 분양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는 거라고요. 30일 2달입니다. 322 건 322이 되겠죠. 문제요. 그러니까 18번 문제. 지금 197쪽에 3-17을 보신 거였고요. 3-17이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있어서 30일 안에 회답 촉구 10명이 참여했고요. 5명 불참의사 무인답 2달 안에 대답을 했고, 그러면 끝났으면, 기간이 끝났으면 2달 안에 매도 청구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18번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재건축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X. 뭐가 있고 나서 분양시청 기회를 준다고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가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위 촉구받은 토지등 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X 2개월 이내 회답해야 되고, 동그라미 4번. 위 회답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설립 사업시행자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5번. 위 회답기간이 지나면 시행자는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 조합설립 사업시행자 등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 소유자, 건축물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토지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시행 계획에서 또 한 번 더 절차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책에 197쪽이요. 197쪽에 3-18을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합, 그러니까 뭐 토지등 소유자, 뭐 재개발 50명,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치죠. 그러니까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설계도에서 120채 짓기로 됐습니다. 120채 짓기로 됐으면 100명에게 알리는 거죠. 100명에게 분양신청 받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감정평가를 해야죠. 그러니까 좋은 거 누가부터 찍어가요?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사람부터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야 분양신청으로 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감정평가 날짜 며칠이요? 그래서 120채요. 120일 안에 감정평가를 하라고요. 그러면 100명 중에, 그러니까 100명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분양 사무실 열고, 모델하우스 열고 기다리겠죠.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열어주는 기간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한다. 막판 분양신청 몰리면 플러스 2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분양신청 기간을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결론이, 그러니까 80명은 신청했고, 그러니까 20명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한 개씩 몇 개를 신청했다고요? 80개요. 120개 만기를 했는데 80개 있으니까 몇 개가 남았고요? 40개가 남았죠. 이 80개를 뭐라고 하고요? 분양설계라고 합니다. 80개를 분양설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안 받겠다는 사람 돈 주고 사야죠.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으로 산다고요. 민법으로 사는 거고, 그래서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며칠 안에 협의를 끝내라고요? 그러니까 90일 안에 협의를 끝내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행자가 너 옛날 집 요거 2억 줄게. 나갈래? 알았어, 콜. 나간다. 그러면 대첩이가 됐죠. 너 옛날 땅 2억 줄게. 나가라. 태학도 없는 소리.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럼 뭐로 가야 되고요? 공법으로 가야죠. 공법으로 강제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법으로 강제매수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며칠 안에 들어가라고요? 60일 안에 들어가라고요. 120일, 30일, 60일, 20일, 90일, 60일. 아유, 죽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문제요. 그러니까 문제에, 그러니까 19번 분양신청 절차.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자는 먼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한 가격, 분양신청기간 등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정한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견되는 위관신문에 공고한다. 뭐가 있어야 분양신청 절차로 가는 거예요? 사업시행계획이죠.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동그라미 3번 분양설계 80개 칠판요. 뭐가 끝나야 알아요? 분양 신청 기간 말 끝나는 날. 분양 신청 기간 끝나는 날.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 칠판요.
80명은 새 아파트를 받는다, 20명은 새 아파트를 안 준다. 요거는 그냥 조합 사무실, 분양 사무실 쫑파티 한 날이고요. 법률적으로 80명은 새 아파트를 받는다, 20명은 새 아파트를 안 받는다가 확정되는 게 언제예요? 관리 처분 계획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권리 손실보상에 대해서 협의해야 된다. 그 협의가 뭐냐면 협의 매수인 거죠. 협의 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90일 안에 협의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 협의가 안 됐으면 공법으로 가는 거죠. 공법으로 뺏는 거죠. 그 초가집을 남겨두고 사업을 포기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동그라미 6번. 시행자는 이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그러니까 저 두 가지 공익사업은 수용으로 가는 거죠.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재건축은 매도 청구로 가는 거죠.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로 됩니다. 이상이 있고 조금 남았는데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정비법은 이런 이제 흐름들을 다 같이 갖고 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건축법, 주택법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